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안녕하세요, 은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킴이 치아 건강 닥터스 오늘도 또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다고요. 그럼요. 저희가 깨알같이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치아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간편한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아 건강에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지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치아 건강 상식들 차곡차곡 쌓아보시죠. 자, 이인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인석 원장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검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검사죠? 자, 진 씨, 네? 해보세요. 하? 네, 왜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갑자기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하? 왜요? 아니, 이게 점심 드시고 양치 하셨네. 그럼요. 아니, 저는 바빠서 사실 점심 먹고 아직 못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요? 죄송해요, 입냄새가 네.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보통은 식사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하루에 3번 그리고 3분 이상 식후 3분 이내에 양치질을 꼭 하는 게 건강에 좋다. 네. 333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뭐 공익 광고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원장님?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3분 이내에 하는 그런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이 오.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 그다음에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라고 해서 33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우리가 탄산 음료라든가 예를 들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리고 네. 맥주라든가 우리가 그 산도가 높은 주스 같은 거를 마시게 되면 예. 치아의 최외곽층을 범랑질이라고 하는데 그 범랑질 표현이 약간 탈회가 되게 됩니다. 살짝 산에 예, 의해서. 예, 예, 예. 네. 그 상태에서 바로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치아가 무기질 성분이 빠져나가서 탈의가 돼서 약해져 있는데 치약에는 또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칫솔은 또 소울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 약해진 치아의 부분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치아가 연마면이 더 깎여 나갈 수도 있고. 네. 저는 사실 예.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애들 혼냈어요. 얼마 어떡해요? 전에 네. 피자 먹고 콜라 마신 다음에 야, 콜라 먹었으니까 빨리 바로 양치해 그랬더니 네. 아빠 이거 바로 하면 안 돼. 요즘에 상식이야. 콜라 오. 먹고 좀 이따 30분 있다 해야 된대. 그래서 야, 거짓말하지 마. 아빠 무시하니 막 이러고 찾아봤더니 정말인 거예요. 아이들이 똑똑하네요. 금방 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저도 어제 예. 약간 시큼한 새콤한 냉면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냉면에 식초 막 뿌려서 먹은 다음에 바로 양치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맞아요. 그럼 원장님 네. 이렇게 뭐 산도 높은 음식 먹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양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우리 탄산음료라든가 이렇게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고 나서는 물로 입안을 일단 가볍게 좀 헹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타액의 그 중화 성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타액의 중화 성분에 의해서 그 탈해된 치아 표면을 약간 중화를 시켜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치아를 혀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좀 매끈매끈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처음에 혀를 이렇게 바로 만져보죠. 이렇게 탄산 먹고 할 때는 좀 거친 느낌이 한번 들 거예요. 이게 네. 탈의가 됐을 때. 그 정도 한 30분 정도 됐을 때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났을 때 네.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에 오히려 더 좋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꼭 좀 물로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한번 헹궈낸다 생각하고 좀 기다리셨다가 30분 후에 양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아까 하루 3번 양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녁을 먹고 나서 보통 양치를 뭐 하고 나면 뭐 자기 전까지 뭐 그냥 물 마시던가 뭐 이렇게 간식 잘 안 먹은 경우에는 네. 그냥 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치를 꼭 또 하고 자야 돼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드신 경우에는 뭐 예. 그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지는 않더라도 수면 시에는 우리가 보통 타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잘 때 보시면 구강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목이 마르잖아요. 맞아요. 일어나서 물 찾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타액 성분에는 우리가 그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 그 타액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평상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혀도 움직이고 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아 표면들을 이렇게 닦아주게 되거든요. 예. 쓸어주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작용을 해주는데 잠을 잘 때는 타액 성분 그 항균 작용도 안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치아가 취약하게 상태에 됩니다. 그래서 그쵸. 자기 전에 꼭 꼼꼼히 닦아주는 게 좀 더 세균 양을 감소시켜 주니까 좀 더 충치 건강에는 좋겠죠. 그죠? 뭐 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지도 않기도 할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예. 사실을 진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333이라고 해서 저는 하루에 3번만 양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4번까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원장님?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에 살다 보면은 솔직히 4번까지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점심도 바쁘게 살다 보면은 걸러서 보통 최소 2번 정도까지는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우리가 특히 수면 중 잘 때는 타액 성분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우리 구강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3번까지는 못 하더라도 자기 직전에는 꼭 깨끗이 닦고 주무시는 게 가장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아, 자기 전에는 꼭 한번 양치를 해줘야 된다. 아, 걱정이네요, 진짜. 저 그러니까요. 가끔 이렇게 좀 뭐 음주를 좀 하면 양치 못하고 잘 때도 있는데 지금 잠들기 바로 직전에 양치를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점 좀 부담이긴 하지만 치아 건강을 위해서 네. 저도 꼭 시작해 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저희가 계속해서 횟수에 대한 집착 아니면 횟수의 중요성만 좀 짚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횟수도 네.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잘 양치를 하느냐 그 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법도? 네, 그렇죠. 예. 횟수보다도 솔직히 더 중요한 게 방법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위에 치아가 있고 아래 치아가 있으면 보통 양치질을 예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도 예전에 차인표 분노의 양치질에서 막 옆으로 닦는 비유가 네네네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치아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왜 그러냐면 옆으로 이렇게 닦다 보면은 치아의 목 부위가 이렇게 마모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치아 시린 증상, 지각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치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인표 씨 앞으로 샴푸 예. 광고 말고 치약 광고 다시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래서 방송에서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와서 보통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 이제 좀 정확히 이제 좀 들어가 보면 네. 치아를 이렇게 이게 오므리고 이렇게 닦다 보면 위 치아에 있는 치태, 찌꺼기들을 아래쪽 잇몸 속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효과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위 치아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치아를 살짝 벌리시고 네. 위에서 이렇게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쓸어줘야 됩니다. 네. 아래는 이렇게 쓸어주고 어.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치태들을 밖으로 이렇게 털어내고 아래에 있는 치태들을 밖으로 털어내게 돼서 이건 이제 회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꼼꼼히 닦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위치하에 있던 어떤 치태,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것들을 아래쪽으로 다시 박지 않게끔 네. 또 아래 걸 위로 올리지 않게끔 이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상태에서 쓸어내린다. 쓸어주고 밖으로.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양치할 때 항상 입을 다물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입을 약간 이렇게 벌리고 양치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 배운 게 참 많잖아요. 뭐 귀찮더라도 자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중요한 네. 것들을 쫙 한번 정리해 주시네요.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께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짜 상식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궁금증과 고민 풀어보는 시간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 수 있는 건강하십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만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셔도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연 치아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선물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며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교합 이상, 염증 발생, 신경 손상 등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치료 후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임플란트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도 임플란트 할 때 우리 부모님 좀 네. 건강 안 좋으시면 이게 체력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전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맡겨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원장님, 그러면 고령의 전신 질환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는데 좀 주의를 하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 좀 일단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나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신체적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그런 전신질환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전신질환 중에 특별 하나인 당뇨에 대해서 먼저 자료화면으로 살펴보면 네, 네. 화면 보면서 한번 당뇨 짚어주시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술 후에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 전후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항생제요법을 써야 되고, 또 수술 시에도 레이저라든가 무절개를 이용해서 최소 출혈이 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억제할 수가 있죠. 그렇죠. 당뇨 네. 있을 때는 정말 출혈 같은 거 너무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우리 예.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다 알다시피 이제 예. 출혈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수술 3일 전부터는 우리가 이제 드시게 되는 아스피린이라든가 와파린 계통의 항응고제를 복용을 중단을 해야 되고, 이 역시도 또 레이저나 무절개 등을 이용해서 최소 출혈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당뇨로 혈압 그 피 흐르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더 조심해야 되는 고혈압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도 상담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출혈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출혈을 최소화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원장님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년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약하고 또 많은 수의 치아가 젊은 층에 비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 네. 적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임플란트는 잇몸에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조골 또한 심하게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치조골이라고 하는 건? 잇몸뼈가 많이 심하게 소실되어 있어서 예. 그 젊은 층에 비해서는 복잡한 수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면 예. 어르신들 임플란트 할 때 이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거는 이렇게 치료 전에 먼저 정확한 CT 분석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최소한의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 시에 레이저라든가 우리가 이제 무절개 가이드핀 같은 걸 이용해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수술 자체는 우리가 이제 최소 시간에 최소 출혈로 끝내야지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을 최소화로 느낄 수 있게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기력 회복을 위해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바로 식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치아를 제작해 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말 무리하셔서 시술 받고 하셨는데 식사까지 끼니까지 거르시면 체력적으로 너무 맞아요.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좀 예후가 좀 좋았던 사례부터 바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신데 절제술을 받으셨던 어머님이네요, 원장님. 네, 이게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다음 이제 78세 이제 여성 어머님이셨는데 예. 치아가 이제 여러 개 흔들려서 씹을 때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부분 아래 보시면은 이쪽 이제 이가 없는 게 보이시죠? 예, 거의 이쪽 뭐- 아랫부분에 이렇게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분 틀니에 치아를 이제 걸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이 치아이들에 이제 무리가 가서 많이 흔들리고 통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증 안 그래도 위절제술을 2번이나 받아서 소화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 또 항혈액 응고제도 드시고 계시는데 틀니까지 이제 아파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상당히 기력이 조금 쇠해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CT를 이용해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우측에 5개, 좌측에 4개, 음. 좌측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임플란트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최소 출혈로 이렇게 식립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식사가 가능하도록 이쪽에 이제 임시치아를 바로 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허. 야, 일단은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최소 절개를 통해서 피를 출혈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바로 임시치아를 또 마련해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건 그것도 당일에도 가능하셨다는 건가요, 이게 혹시? 네, 다음 이제 사진 보시면 예, 이게 예. 당일 아까 치아가 이렇게 없었던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예. 이쪽 부위에 이제 치아가 없으니까 임시치아를 이용을 해서 예. 식사가 가능하시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요. 위에 절제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음.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음. 치료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또 CT 진단을 통해서 간편한 치료가 가능했다라고 하니까요. 또 많은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혈전을 막는 약을 드셨다고 해요. 치료 전에 정확히 어떤 상태였나요, 원장님? 네, 다음 환자분도 먼저 살펴보시면 네. 64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이제 틀니가 위에 보시면 이가 하나도 없고 아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라든가 자연치료인데 이가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위에는 이제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틀니가 너무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싶은데 임플란트를 심고 또 바로 씹고 싶다는 게 이분의 바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구강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상악은 무치약, 하악은 치아가 이게 모두 있는 상태가 보이시죠? 네네. 네. 위에는 없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CT를 통해서 한번 환자 바람대로 우리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다행히 CT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골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바로 임시치아를 제작할 수 있게끔 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러면 대신 여기서 잠시만요. 네. CT로 저렇게 정밀 검사를 하면 네. 그러니까 뼈를 골질, 식립할 수 네. 있는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있죠. 네. CT의 어떤 장점이군요. 그렇죠. 아, 저 그게 궁금했습니다. 골 상태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골질까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임시치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되어야지 그 임플란트와 자기 잇몸뼈가 골 유착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 없이 바로 임시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상당히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충분해야지 우리가 씹을 때 그 받는 그 저장력에 대한 로딩을 분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예, 그래서 이게 12개의 충분한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에 14개를 이렇게 임시치아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이렇게 와.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수술을 최소 출혈로 했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나서도 피도 거의 나지 않고 임시치아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약간 잇몸이 조금 이렇게 그 심립한 부분이 조금 드러나는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잇몸이 어떤 상태였나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예, 이분 예. 같은 경우는 예. 네. 식립을 임플란트 뼈는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즉시 기능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네. 레이저로 살짝 잇몸을 살짝 열어서 이제 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걸 실밥을 꼬맸음에도 불구하고 피는 별로 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돼도 생활 가운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네,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바로 그날부터 식사도 식사가, 가능한 네. 상태고 너무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혈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응고제 같은 것도 드시고 이런 네.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조심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무리 없이 CT를 통해서 골질 같은 것도 확인해서 안전하게 식립을 해드릴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다음 분의 얘기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점점 연세가 올라갑니다. 50대신데 더 안타까운 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네. 50대인데요.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가장 지금 사례들 중에 가장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50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예. 근데 1년 전에 우리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치아를 이제 다 뽑았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도 드시고 계시고 또 또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까지 이제 복용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 가능성이라든가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최소화하고자 이제 본원에서 시행 중인 무절개 이제 가이드핀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절개 시술법으로 식립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 가이드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도 빨리 심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원장님 임시치아 올리는 데는 또 얼마나 걸렸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무절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위아래 동시에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상악다로, 하악다로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에 대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셔서 감염에 대한 이제 반응을 조금 지켜봐야 되기 더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이 구강을 이렇게 자료화면처럼 스캔을 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스캔을 뜨게 되면 이제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임시치아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두 시간 정도면 임시치아가 출력이 되는데 그 다음 날 보통 오실 때 네. 이제 병원에서 이 작업을 해놓고 다음 날 오실 때 보통 임시치아를 끼워드리게 됩니다. 한두 시간 아니면 임시치아가 나온다니요. 출력은 이제 3D 프린트로 한두 예. 시간인데 네. 이제 디자인하는 건 시간이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섬세한 이게. 작업이 있군요. 작업을 디자인 시간 빼고 이제 출력하면은 예. 그 정도 걸리죠. 3D 프린터 기술이 네.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집도 짓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이 잇몸 집까지 지어주는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비교적 예후가 좀 좋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는 그래도 이분 입장에서는 신장 이식까지 했으면 더더욱이나 주의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도 물론 예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마다 이런 분들도 가능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제일 좀 기억해보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전신 질환이 있어서 좀 임플란트 치료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면밀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면 저희 원장님께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고민 해결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분은 80대 여성분이세요. 네. 처음에 예후 어머님 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머니께서 지금 83세에 말씀드렸던 거 다 나오네요.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이 약을 다 복용 중에 아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당 수치 및 CTX는 좀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피 검사인지를 받았는데 정상이라고는 나왔습니다. 자, 시술 전에 8주 동안 골다공증 약을 끊고 시술을 하셔야 하고 시술 기간에 약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도 이 골다공증 약을 끊어야 하는 게 맞는지라고 이제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술을 한다는 게 어떤 시술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임플란트에 관련된 시술을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예. 원장님,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지만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약을 끊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 상태가 혹시라도 악화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으실지 걱정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께서 지금 현재 나이도 83세로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당뇨, 고혈압 이렇게 골다공증 약을 모두 복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당뇨라든가 이게 고혈압 수치, 뭐 당 수치, CTX, 피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골다공증 약이 또 어떤 거냐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 약도 우리 비타민 제제나 칼슘 제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은 뭐 약을 끊는 거랑 무관하게 시술을 가능할 수 있고요. 예. 대신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위험하게 보는 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든가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악골 괴사의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걸 많이 그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시게 되면은 어. 그래서 그거를 보통 2달에서 3개월 정도 끊어야 되고 그 시술하고 나서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만 끊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거를 약을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약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만약에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그 약 성분의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당뇨랑 고혈압 수치 같은 거는 괜찮으시니까 골다공증 약이 어떤 거를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드시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전에 저는 이제 비타민처럼 드시는 골다공증 약은 괜찮다고 네, 했는데 칼슘 제제나 비타민 D 같은 예. 거 이런 거는 괜찮고 근데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하셨죠?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예. 네. 그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그런 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악골에 괴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비타민이나 그런 철분제 같은 칼슘 같은 칼슘제로 걸로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지 네,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주치의 이제 판단을 따라야 아. 되는데 네. 내과나 이제 정형외과 예. 원장님 주치의 그걸 소견을 따라서 예.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교체를 한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교체하고
그 영양이 없는 그런 약 성분을 가진 그 약으로 교체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자 말고 좀 전화를 주셨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았을까 싶어요. 바로 지금 맞네요. 어떤 종류의 골다공증 약을 드셨는지, 드시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판단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해 드리면 비타민이나 칼슘 같은 복용하시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주치의와 함께 이런 걸로 바꾸실 수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시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문자로 고민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어떤 네. 고민 갖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는 7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예. 저는 당뇨 환자인데 임플란트 틀니가 가능할까요? 유병 기간이 25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또 아랫니, 상악니 하나 있고요. 윗니는 브릿지 9개, 다른 이들도 잇몸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화혈은 8.5대입니다. 그리고 전체 틀니를 하게 되면 이 저장 능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당뇨를 앓고 계셔서 아무래도 출혈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틀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분이 가장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 틀니를 하면 저장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는 이 다음 번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일단 당뇨 환자분이신데 이거 당화 혈색소가 8.5면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 이게 당화 혈색소라는 게 우리가 당뇨 수치를 한 3개월치 평균을 내 가지고 보는 건데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4.0에서 한 5.7 정도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6.5 이상 넘어가면 이제 당뇨가 있다고 아. 보는데 8.5 정도면 상당히 이게 높은 편이라서 예,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시술할 때 그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니 같은 경우에 지금 상악니가 하나 남아 있고 윗니에는 이제 브릿지로 9개의 치아를 이제 걸어놨는데 네. 그 이제 걸어놓은 그 치아들도 잇몸이 많이 드러나 있는 거 봐서는 많이 풍식기가 있어서 흔들리고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틀니를 다시 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가 안 좋은 치아들은 일단 전부 다 발치를 하고 되게 쌩쌩한 멀쩡한 치아만 남겨놓고 이제 틀니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를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래 같은 경우 지금 아래에 상악니 하나 있으면 이거는 거의 지금 거는 용도를 못 쓸 거고 예. 위에 있는 브릿지도 이를 만약에 다 안 좋아서 빼게 되면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예, 우리가 이제 그럼 완전 많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완전 틀니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틀니에 관해서는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네. 완전 틀니하게 되면 이제 잇몸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틀니의 저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환자분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로 하시는 게 가장 저작 효율은 높지만 이렇게 당뇨 수치도 높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수술을 하기에는 좀 몸에도 무리가 가는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해서 이제 2개에서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이제 틀니를 얹혀서 쓰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은 조금 더 낫지만 이렇게 전체 완전 틀니로 하기에는 잇몸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좀 저장력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지금 유병 기간이 25년이면 정말 이것도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혈당 8.5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혈당 이 당이 사실 수치가 많이 조절이 되고 높군요. 있다라고 보기에는 네,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유의하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되 네. 일단 저는 지금 그게 궁금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와 임플란트가 뭐가 다른가 궁금했는데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주변에 거는 걸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거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지만 전체 임플란트 틀니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또 틀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저장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네. 일단은 원장님께서는 임플란트 틀니 쪽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정확한 진단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주치의나 아니면 좀 가까운 병원 가보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든 분들이 돈비샤이 정말 부끄러워하지 맞아요. 마시고 너무 불편하게 저희가 안 해드립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전화 상담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네.
그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진짜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다 임플란트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비용도 그러고 네. 아까 그분처럼 이게 당 수치도 높고 전신적으로 좀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막 10개, 20개씩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자료화면 보시면 네. 임플란트 틀니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비용적으로 임플란트를 한 2개에서 4개 정도 한 악공당 심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일단 절감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부위에 임플란트 심을 때는 뼈가 좋은 부위도 있고 안 좋은 부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베이식을 하는 부위는 시간이 더 걸리고 베이식을 안 한 부위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려도 전체적으로 다 완성하는 데는 제일 오래 걸린 거에 맞춰서 보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예.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2개에서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뼈가 가장 좋은 부위를 잇몸 상태에서 CT를 보고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그 부위에 심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이제 단축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예. 그냥 일반 완전 틀니 임플란트 없이 이제 완전 틀니로 했을 때보다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얹혀서 딸깍딸깍 이렇게 걸기 때문에 유지력이 상당히 향상됩니다. 지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튼튼한. 틀니가 이렇게 탈락되는 게 훨씬 줄어들게 되죠. 예. 이렇게 틀니가 탈락력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저장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작 기능이 훨씬 더 회복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일단은 제일 처음 줄에 있는 게 눈에 확 저는 꽂혔거든요. 다 하는 것보다 일단 최소 기준으로 했을 때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임플란트만 하니까 비용 부담이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튼튼한 지지대가 되실 수 있으니까 더 또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오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틀니, 가심비, 가성비 모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후가 좋았던 사례 어떤 게 있을지 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내용으로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사례를 네. 준비했는데요. 예. 이게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7세 남자 환자분으로 이제 위아래 다 그 치아가 하나도 없죠. 예. 치약 부위인데 아래 틀니가 특히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또 임플란트 하자니 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예.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셨고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으로 좀 튼튼한 틀니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네. 네. 이게 보시면은 치아가 이렇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입꼬리도 좀 이렇게 처지고 입술도 이렇게 함몰되고 외모적으로도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또 예, 그러게요. 네. 팔자 같은 것도 더 나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위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쪽에 이제 2개에서 4개 정도를 하는데 이제 비용을 그 4개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이렇게 2개만 이제 식립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 위에 이제 단추 같은 거에 틀니를 이렇게 딸깍 이게 꽂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유지가 이게 단추 잠그는 것처럼 딸깍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아, 탈착이 되는 예, 거죠, 이게. 그런 예,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기도 예. 이제 쉽고 대신 넣었을 때 자발적으로 탈락은 좀 덜 되고 그러니까 아하. 유지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래도 잇몸이 식립하기에는 좀 괜찮으셨나 네, 봐요, 이몸 상태는.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네. 좀 도움을 네, 화면 만족도 한번, 높아지셨습니까? 화면 보실까요? 이 보시면은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나서 이렇게 와. 임플란트가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네. 밝게 지금 웃고 계시죠? 일부러 이렇게 저 사진 왔다가 쓰신 거 아니죠? 네. 이거 포토샵 같은 거 전혀 없는 거죠. 네. 정말로 이렇게 잇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입을 벌리신 건데 그것만 보기만 해도 밝아진 느낌이 드시고 뭔가 이런데 자신감 있게. 주름 네. 같은 데도 펴지고 훨씬 더 외모에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까 용경빈 아나운서가 팔자주름 얘기했는데 네네네. 진짜 사진상으로 보니까 팔자주름도 완화가 되고 음. 훨씬 더 젊어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편해지면 네.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음식도 편하게 맞아요. 먹고 즐거움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네. 저절로 밝아지실 그럴 것 수 있을 것 같다. 같아요. 막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 주셨는데 이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치료의 핵심을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딱 지금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두 가지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신 질환을 가진 고령의 이제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치료의 핵심은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평생 쓰는 임플란트가 되어야 됩니다. 예. 어르신들의 이미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술을 한번 더 하거나 하기에는 기력이 못 받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보철물이 유지 관리가 쉬운 임플란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10년,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르신들은 아마도 지금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실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지금 70대 임플란트를 기력이 괜찮아서 했는데 10년, 20년 뒤에 80대, 90대에는 과연 그 똑같은 건강 상태가 되자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만약 수술을 다시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10년, 20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탈도 하나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어디든지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없이 이제 간단하게 보철만 수리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아까 다음 이제 사례에서 보여주겠지만 임플란트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네. 그 개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해서 식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정확한 치아 상태, 지금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상태를 맞춰서 어떤 시술을 할지를 계획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가 사실 뭐 보험 광고 같은 게 나올 정도로 네. 뭐 적은 비용도 아닐 수 있을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번 했는데 이거를 또 해야 되고 비용 부담에다가 그 어떤 시간적인 부담에다 이런 것들을 또 한다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해지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가 궁금하셨어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100세 시대잖아요. 진짜 평균 그럼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지금 상태도 지금 상태인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시다라고 아. 하니까 그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얘기 듣다가 저는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제가 네. 궁금증 소년은 아니고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 틀니하고 그냥 임플란트 하는 거하고 물론 비용적인 선택의 요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어떤 그걸 권유하시는 판단하시는 주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임플란트 비용을 이제 떠나서 본다면 예. 네.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고 나이는 물론 고령이지만 예.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야 나중에 요게 아까 10년, 20년을 본다고 했잖아요. 예. 몇 개가 이제 탈이 나도 그 나머지 이용해서 임플란트 틀리 단계로 수술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 또 이제 많이 개수를 충분히 하다 보면 몇 개가 탈라도 다시 보철만 다시 해서 다시 쓸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틀리가 진짜 2개, 4개만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임플란트를 여러 개에서 로딩을 분산해 주는 것보다는 그 2개, 4개에서 힘을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얘가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탈날 가능성이 좀 전체적인 임플란트보다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계획해 주실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환자분께는 임플란트가 더 유리할지 임플란트 예, 틀니가 이제 좀 더 필요할지. 전신질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수술하기가 굉장히 잇몸도 괜히 많이 위축돼 있고 그러면 수술도 괜히 힘들어지고 환자도 그 기력을 못 버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죠. 뼈가 좋은 부위 한 2-3군데를 찾아서 음. 임플란트 틀니를 권해드리고 뼈가 충분하면 환자도 기력도 괜찮아서 버텨줄 수 있고 그렇게 환자분도 원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분의 건강 건강 상태에 상태에도 맞게.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임플란트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점들에 대한 안정성과 또 믿고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예우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예우가 좋은 사례를 얼른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이분 같은- 60대시네요? 예. 예. 그럼 화면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 임플란트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고 아래는 이제 자기 자연 치아라든가 임플란트로 인해 모든 치아가 존재해서 위에를 이제 임플란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임시치아를 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인데 네. 보통 위에 하나의 임플란트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추천하는 이제 개수는 보통 위에 상악의 경우에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12개가 심어졌잖아요. 예. 그럼 이제 환자 입장이나 다른 뭐 치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이게 뭐 과잉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지금 64세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건강 뭐 그러니까 항응고제 드시는 거 빼고는 상당히 기력적으로는 건강하신데 네. 이분이 만약 20년 뒤에도 다시 수술을 받게 되면 이게 건강하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그 원래 최소의 개수로 8개에서 10개 정도 했는데 한두 개가 탈라거나 2-3개 탈라면 그때는 또 한두 개라는 2-3개를 다시 식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2-3개 정도를 더 심어서 충분한 개수로 12개 하면은 나중에 한 2-3개가 탈라더라도 최소 필요한 개수 8개에서 10개 정도는 되니까 다시 보철만 본을 떠가지고 다시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수술적 부담감도 적게 들고 이가 이제 없는 기간도 확 줄어들게 되죠. 야, 이게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어떤 옛날의 지혜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조금 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원장님 보통 치료 계획 잡아주실 때 이런 근거를 다 함께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네, 설명을 예. 충분히 해드리고 그래도 이제 비용적 지금 당장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합병증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애초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잘 세우면 제대로만 관리를 한다면 임플란트도 한 번 심고 평생 쓸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치과 질환들을 앞에 이제 뒤에서도 또 치과 질환들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리를 잘하면 자연치아라든가 우리 임플란트라든가 모두 평생 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100%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쵸. 네. 관리가 잘 되면은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평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사실 부담스러운 단어입니까? 원장 입장에서 더 그러실 수 있는데 평생 도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정말 그거는 관리하기 나름일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한번 주치의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 문자 상담 아까 하면서 전화 주시면 좀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가 많이 또 전화 주셨어요? 왔습니다. 아유, 네. 얼른 받아보네요. 그래서 또 네. 얼른 또 받아봐야겠죠. 전화 네.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기 연세부터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아버지 대신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본인이 아니고 아버님 연세는 네.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50대 후반이세요. 50대 후반이세요. 네. 그래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신데 어떤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까요? 50대 중반부터 해서 계속 임플란트를 받으셨는데 네. 예. 잇몸이 약해서 그런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흔들린다고요? 네. 예.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네. 이거를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라도 시술한 병원을 다시 가보셔서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병원에? 아직 안 가보셔서 그래서 혹시 어떤 건지 전화로 아. 먼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원장님께서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분께서는 불안감 때문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혹시 더 여쭤보실 게 있으실까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아버님께서 50대 후반인데 50대 중반부터 임플란트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한 2, 3년 정도 지금 쓰신 거네요. 네. 예, 정기적으로 우리 치과를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가서 검진을 받으셨나요? 초반에는 받으셨는데 최근에는 잘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흔들릴 때 그러면 통증이 좀 있다고 하시던가요? 네, 약간 시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시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했던 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잇몸에 우리가 임플란트 자체를 잇몸에 이제 뿌리에 심어서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잇몸병이 생겨가지고 잇몸에 있는 뿌리 자체가 이미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임플란트가 모두 다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나사가 조금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지. 그래서 나사만 풀린 경우는 가서 이제 나사만 다시 조이면 되는 거고 조금 통증도 있으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잇몸 뿌리 쪽에도 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꼭 하신 치과를 가셔가지고 그 염증이 생겼는지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사만 풀린 거면은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잇몸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경우면 이제 치과에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가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네. 나사가 풀린 경우에는 보다 쉬운 조치로 그런 경우면 좋겠어요. 네. 기왕이면. 네. 하지만 또 잇몸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네네.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네. 자, 60대 여성분입니다. 임플란트를 전후 6개월 정도 골괴사 위험 때문에 골다공증 주사제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이런 골괴사 위험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골다공증 주사제를 피해야 되는데 죄다 블로그를 보는 것마다 올려진 글들 뿐이고 제대로 된 의학적 지식, 뭐 사진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좀 찾기 어려우셨나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골다공증 주사도 종류가 또 많은데 모두가 골괴사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걱정 섞인 문자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원장님이 직접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자 주신 분도 아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 네. 이게 골다공증 약이라든가 주사의 성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든가 알론드로네이트 이런 계열들은 우리가 골괴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맞고 있는 주사라든가 우리 지금 주사는 또 약보다 좀 더 그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험이 많이 그 배가 되는데요. 예. 주사제를 꼭 피해야 되고 그 약 이름이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뭐뭐 끝에 뭐 네이트 이런 식으로 끝나는 계열들이 보통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치의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게 꼭 그게 확실히 그 골괴사의 위험성이 있는 약물인지 무조건 다 약물 골괴사의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들은 또 그냥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제들은 칼슘제제 같은 경우는 또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주치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네. 지금 임플란트 시술이라든가 발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약이 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음.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4가지 정도의 사연을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주신다는 건 제가 오늘 이거 이름 외우겠습니다. 비스포스터네이트라는 이 성분의 약을 네. 주사라든가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골괴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라도 비타민이나 칼슘 같은 네, 걸로 그럼요. 전향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고 또는 그런 방향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걱정 없이 또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주치의와 좀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사를 맞거나 예.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모두 다 골괴사가 오는 건 아니고 아, 예. 뭐 몇 퍼센트 미만인데 네. 그 만약 1%라 해도 100명 중에 한 명이 자시면 자기한테는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더 자기한테는 좋게 되는 아우, 거죠. 너무나도 이렇게 배려 깊은 또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항상 1%의 작은 위험이더라도 꼼꼼하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는 네. 건 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신 질환이라든가 몸 네. 안에 어떤 혈당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에 과연 나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임플란트가 과연 그런 것들을 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았지만 평생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고 나면 또 몸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니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원장님? 네. 임플란트에 대해 이제 질환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제 네. 치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치과 질환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치아에 국한된 이렇게 충치, 이게 우리 잘 아시죠, 충치. 그다음에 이제 잇몸 주변에 이제 이게 치석이라든가 염증이 생겨서 붓고 흔들리고 하는 잇몸병, 치주염이 있습니다. 흔한 어떤 치과 가서 치료하는 것들이죠, 이런 네, 것들이. 우리 치과 질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임플란트는 아까 금속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금속 재질에는 충치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충치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질환인 요 잇몸병 질환. 요거는 이제 걱정을 해도 되는 질환만 살펴보면 네. 임플란트가 어떻게 식립이 된다 그랬죠. 잇몸뼈 안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다 그랬죠. 튼튼한 기반 안에 그렇죠. 네, 그러면 식립을 치아도 하신다고. 잇몸뼈 안에 심어져 네, 있는 심어져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치아는 이제 충치도 생기고 잇몸병도 생기면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충치는 없지만 잇몸병은 생기겠죠. 똑같이. 생길 수도 있죠. 잇몸의 질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에는 그래서 잇몸 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잇몸병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잇몸병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음.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잇몸병의 한번 진행 과정을 네. 한번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게 점점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점점 진행되게 되는데 예. 우리 처음에 먼저 건강한 잇몸 질환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아와 요 잇몸뼈 사이에 치은 열구라고 약간의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약 0.5에서 2mm 아주 미세하죠. 음. 이런 데는 아까 칫솔질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칫솔의 위에 플러그를 이 아래로 이제 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털어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치석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안 했을 경우에 예. 이렇게 이제 이 치은 포켓이라는데 이게 좀 깊어집니다. 그럼 이제 세균들이 여기에 이제 군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면은 더 방치하게 되면 점점점 더 세균들은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럼 점점 이렇게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아까
치조골, 잇몸뼈까지 이게 녹게 됩니다. 이거 이게. 막 세균 들어가네요, 독소에 의해서. 점점. 네. 그러면 이제 경증에 이제 치주염이 오고 더 방치되게 되면 더 깊어집니다. 아이고. 그러면 뼈가 더 높게 반밖에 예. 안 남았죠.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면 요거밖에 안 남았죠. 잇몸이 막 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가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같이 이가 잇몸이 다 드러났다고 하신 분이 이게 풍치가 네. 이렇게 와가지고 예. 잇몸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면 이제 불이 찔렸는데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 받쳐주는 예, 뼈가 아까 얕아지니까. 그래서 아까 틀리할 때 이제 다 빼고 이제 해야 된다고 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음. 중증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이가 거의 발치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잇몸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임플란트 치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관리를 평소에 굉장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이 고령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음.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이제 양치질을 잘해야 되고 자가 예. 관리를 또 이제 전문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2번씩 치과를 방문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심은 부위에 이제 골 상태 이상 유무를 판단해 보고 네. 또 주변에 이제 플라그 같은 거를 스케일링을 통해서 간단히 제거를 하고 또 아까 전화 이제 문의 주신 분 같이 보철물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보철물 파손됐거나 나사가 좀 풀렸다던가 이런 걸 이렇게 조기에 발견을 해야지 더 문제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제 어떻게 나의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만은 네.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거 하나만 좀 짚어주실 수 있는 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모든 사례들을 보여주었는데 예. 네. 이게 사례 모든 환자분들 경우에 지금 임시치아를 다 올려드렸잖아요. 식사를 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식립 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CT를 정확한 정밀 검사를 통해 골질도 파악하고 잇몸 상태도 파악해야 이게 잇몸 상태가 이게 버틸 수 있을지를 또 판단을 해야 이게 임시치아가 올라가는 거고 골질이 너무 약한데 무리하게 이렇게 임시치아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탈이 나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환자가 고통스러운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케이스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오셔가지고 네. 설령 그래서 임시치아를 좀 해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단단한 걸 막 이렇게 막 깍두기 이런 걸 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부드러운 그럼요. 거를 한두 달 정도 골 유착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기간에는 좀 너무 단단한 것은 피하고 무른 거 위주로 좀 식사를 하셔야지 좀 더 탈도 안 나고 앞으로 이제 그 최종 보조까지 이어가는데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평생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 또 들어봤고요. 네. 모든 치료법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따를 수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정확한 상담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인석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아건강 닥터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상담 많이 진행해 드렸는데 이 상담은 이 실시간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